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유엔이 전 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무기 거래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엠네스티와 WCC 등 국제인권기구와 기독교계 등이 7년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지난 2일 유엔 193개 회원국들은 총회에서 재래식 무기 거래를 제한하는 조약을 표결에 붙여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재래식 무기 시장 규모는 연간 78조 원, 상당수가 테러와 범죄 조직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불법 거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약은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로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 무기 수출이 국제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인과 학교, 병원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는 수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우선 조약국끼리의 무기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탄약이 수출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제 무기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무기 거래상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세 나라가 영토 방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고 주요 무기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약은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옥스팜 등과 같은 비정부 기구들이 무기 규제 캠페인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는 시민사회가 이제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의 정말 첫 번째, 두 번째에 만한 어떤 조약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이제 무기거래 규제가 부재했는데 이런 공통의 조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교회 역시 무기거래 조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부 국가의 반대로 유엔 협상이 무산됐을 때 WCC 울라프 총무는 성명서를 내고 세계교회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가 불법적인 무기 거래로부터 안전하게 바란다며 조약 체결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WA 세계복음주의연맹, 가톨릭계 단체인 팍스 크리스티와 카리타스 역시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매일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재래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강력한 무기 거래 조약이 사람들을 위험과 공포,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무기 거래 조약을 체결했지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국 5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 역시 상원의회가 비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단 역사적인 조약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그 의회가 얘기를 해서 비준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많은 국가가 비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이제는 비준을 하도록 강력한 로비를 더 하는 어떤 체계적인 로비 캠페인이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시민사회와 종교계, 국제기구 등의 오랜 노력으로 체결된 무기 거래 조약.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의 위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제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의 출경을 금지하고 입경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왔습니다. 계속되는 위협 속에 이번에는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군 통신선을 단절한 이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입경과 출경을 통보했던 북한은 결국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모든 남측 관계자의 출경을 차단했습니다. 남측으로 돌아가는 입경은 허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번 북한의 조치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성공단 출입을 즉각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2004년 3월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북한은 긴장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개성공단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북한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급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3월에도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의 우리 기업이 입주해 있고 800여 명의 우리 측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탄소 배출권을 매입해 소각하자는 환경운동이 국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이 온실가스를 연간 약 14톤이나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비용은 한 해 약 7만 원. 비록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불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창조질서 회복과 보존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배출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온전히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탄소가 어디서 배출되고 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권을 매입, 소각하자는 환경 프로젝트가 국내 처음으로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한 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정하고 그 권한을 누구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환경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이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 없앰으로써 공장과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돼 착한 탄소기금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본격적인 기금 모금에 앞서 첫 탄소 배출권 소각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시민들이 기금으로 사들이고 난방공사는 그 판매액을 다시 나무 심기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 기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2배의 감축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착한 탄소기금의 특징은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탄소를 줄인다는 데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사서 나무를 심게 하거나 내지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거의 2배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발적 탄소 감축 프로그램은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된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금준비위는 이런 유럽의 프로그램을 참조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며 산학연구기업 등이 동참해 탄소 배출권 매입 등 복잡한 실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 기업을 상대로 한 홍보와 캠페인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착한 탄소기 토람 같은 경우에는 그 배출권 구매 및 소각에 대한 실무 행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도입될 예정으로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든지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자발적인 배출권 소각 운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를 지난해 9월 마련했습니다. 착한 탄소 기금은 유엔 협약으로부터 받은 소각 배출권 번호를 담아 시민에게 인증서를 전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서울시가 2020년까지 자살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현재 평균 자살자 2,722명을 2020년까지 1,361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독교 등 4대 종교단체를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5개 의학단체 등 11개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10만 명 정신건강 지킴이도 구성해 자살 고위험자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동별 자살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마다 자살 고위험동을 선정, 사례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으며 권역별 12개 응급의료센터와 협약을 맺어 2차 자살 시도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9명을 크게 웃돌아 자살 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한 언론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8%인 816명이 일반고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2%, 83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를 일반고에 보낼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6%가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등에 보내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일반 고등학교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73.5%는 우수 학생의 특목고, 자사고 유출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중복 응답으로 55.8%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단연합 부활절 연합예배와 별도로 한기총이 부활절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회가 우려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교회 연합의 상징이었다며 지난해와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각각 따로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활절과 관련해 일반 언론에서 천주교회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다며 이렇듯 냉담해진 언론 보도가 분열된 개신교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난 1947년 서울 남산고원에서 최초로 드려졌으며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회협과 한기총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공교회적 연합예배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금권 선거와 이단 연루 의혹 등 한기총 내부 갈등의 여파로 지난 2012년부터는 주요 교단이 연합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오고 있으며 특히 작년과 올해 한기총은 교단 연합과 별도로 부활절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크리스천 마을에서 버스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지난달 18일 나이지리아 카노 지역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나이지리아 북부 크리스천들의 안정을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테러는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하자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는 순진한 나이지리아인을 향한 야만적 행위라며 정부가 테러 단체들로부터 크리스천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단체 자마투 나스를 이슬람도 유감을 나타내고 이 같은 테러는 나이지리아 전체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나단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테러 위협에 맞서 현지는 물론 세계 각국 파트너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아프리카 차드에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건립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전시회에는 차드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작가 권한나 씨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시진핑 시대의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오는 15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중국의 공세 외교와 대북한 전략, 중국 내부 현안 등이 발제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평화열차 탑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화열차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WCC 부산총회 참가자들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프로젝트로 지원자는 6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목회자개협 중앙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가 만료됐다며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문광부는 홍재철 목사의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됐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목일에는 기온이 20도 선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부산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와 광주에서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남해와 동해에서는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내 따뜻하다가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다시 쌀쌀해지겠고 비는 주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북부 일부 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